단 7분. 그 짧은 영상 하나가 일본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1억 명이 시청한 뒤 댓글창은 충격과 자괴감으로 도배됐습니다. 진짜야? 우린 뭐 하고 있었던 거지? 한국이 이렇게까지 앞섰다고. 그저 타국의 행정 시스템을 소개한 영상이었을 뿐인데 일본은 정치부터 언론, 시민사회까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 관료는 그 영상을 본 뒤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녀는 무엇을 보았고 왜 돌아온 뒤 몰락 직전까지 갔을까요? 그 7분 영상엔 과연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더 많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단 7분짜리 영상 하나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어 놓았죠. 일본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냥 평범한 영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영상 내용을 보고 저도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놀랐어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한 일본 유튜버가 한국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일상을 담은 7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번역해서 올렸어요. 내용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서울 곳곳에 설치된 무인 민원 시스템, 저렴한 비용으로 전 국민이 혜택받는 건강보험 시스템, 지하철 내 최첨단 안전 인프라까지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담겨 있었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처음엔 저도 어깨를 으쓱하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상이 트위터와 틱톡, 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더니 단 3일 만에 조회수 1억을 돌파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죠. 손가락이 떨리면서 바로 영상 댓글창을 확인해 봤어요. 이게 진짜야. 일본은 뭐 하고 있었던 거지? 한국이 이렇게까지 앞서 있었다니. 일본 사람들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특히 30대 직장인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우리도 과거에 저랬다고 착각했네라는 집단적인 자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이 영상을 가족들과 공유하면서 이건 가족들과 꼭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평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대단해 보일 수 있다니요. 영상의 파장은 일반 시민들을 넘어 일본 정부까지 번졌습니다. 후생 노동성 소속 공무원들이 급히 모여 영상에 대한 정책 리스크 분석을 지시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카무라 유키 과장이 직접 보고서 작성을 맡으면서 진짜라면 심각합니다라는 첫 코멘트를 남겼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심지어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 시스템 분석 태스크포스를 꾸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단 7분짜리 영상이 일본 국민 1억 명의 집단 경각심을 일으킨 것은 물론 정부의 움직임까지 이끌어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자존심 높기로 유명한 일본 사회에서 이 정도면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라는 말이 댓글창에 도배된 날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감정이 아닌 팩트 기반의 충격으로 외국 국민들이 각성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앞서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작은 영상 하나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 순간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영상 파장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큰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후생 노동성에서 특별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회의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영상 보고서를 회람한 일부 중견 간부들이 얼굴을 붉히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은 특수 사례일 뿐이다. 우리와는 국민성이 다르다. 흉내낼 필요가 없다. 회의실에서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나카무라 유키가 용기 있게 일어나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뛰었죠. 특수 사례라 보기엔 너무 일관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키의 당당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고 해요. 결국 영상 속 병원 시스템과 사회 인프라가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권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일본 총리실 수석 참모 이시다 겐지가 직접 나섰어요.
이시다는 총리실 직속으로 불필요한 한국 모방 시도는 국가적 혼란이라는 공문을 전 부처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한국 시스템이 일본 권력층에게는 그만큼 위협적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시다가 유키의 보고서를 정치적 선동이라 규정하며 외부에 유출할 경우 감찰을 경고했다는 거예요. 권력의 칼날이 한 용감한 관료를 향해 겨눠진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는 유키를 이적적 관료로 지목하는 익명 문서까지 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상황을 상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렸죠. 공식 외교 경로가 막히자 자비로 한국 현장 시찰을 추진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권력의 눈총을 무릅쓰고 진실을 직접 확인하려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팀원 일부가 유키에게 다가가 만류했다고 해요. 위험한 선택입니다. 경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진급이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걱정 섞인 말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유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그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며 계획을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유키는 결국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출장 경비를 전액 자비로 처리하고 휴가를 내서 진행한 비공식 출장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뭉클했죠. 한 외국 관료가 자국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하다니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어요. 첫째, 한국 모델을 도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일본 내에서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한국 시스템이 외국 권력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반증이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둘째, 한 일본 여성 관료가 진실을 보기 위해 자비로 한국행을 결심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시스템보다 진실을 따르려는 개인의 용기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추구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점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유키의 선택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집니다. 유키가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첫 방문지로 종로구 무인민원센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는 유키가 무엇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하며 설레었죠. 무인민원센터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곳이지만 일본 관료에게는 어떻게 비칠까 궁금했습니다. 유키가 센터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와 간단히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번호표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민원 서류 발급까지 단 90초가 소요되었죠. 유키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해요. 비슷한 일을 처리하려면 일본에서는 최소 30분은 걸리는데 말입니다. 일본은 아직 도장 찍고 기다리는데 유키의 탄식이 메모에 남겨졌어요. 이 말을 읽었을 때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서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니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죠. 유키의 다음 방문지는 서울 한강성심병원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야간 응급실을 찾았다고 해요. 응급실은 한 나라의 의료 시스템 효율성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곳이니까요. 저는 유키가 무엇을 느꼈을지 궁금해 손톱을 극적였습니다. 유키가 응급실에 들어서자 접수부터 의료진 대면까지 단 4분 30초가 걸렸다고 해요. 처방과 진료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별도의 서류 작성이 필요 없었죠. 더 놀라운 건 의료보험이 자동으로 연계 처리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유키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영화 아닙니까? 라는 말까지 튀어나왔다고 하니 그 놀라움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어서 유키는 일상 속 한국의 공공문화를 체험했어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 음식점에서 QR 방명록을 작성하는 간편함, 철저한 분리수거 문화까지 유키의 눈에 비친 한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저는 메모를 읽으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시민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한 20대 여성이 유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린 시스템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유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해요. 저도 그 말을 읽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유키는 그날 저녁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기술보다 더 놀라운 건 이 나라 사람들이다. 시스템은 단지 도구일 뿐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철학이 진정한 힘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째, 선진국 일본 관료가 한국 시스템을 보고 현실 부정을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유키는 처음에 영상을 보고 이게 진짜일까 의심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외국인의 눈으로 다시 한번 진짜 선진국의 조건이 무엇인지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둘째, 이건 그냥 정책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고백이 튀어나온 한국 체험기였습니다. 유키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에 감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한국의 시민의식에 감동한 거예요. 한국의 행정 시스템 뒤에 숨은 시민의식이 외국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유키가 한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주간지의 후생성 간부 세금으로 한국 시스템 시찰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이 기사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키는 자비로 출장을 갔는데 이것이 완전히 왜곡되어 보도된 것이었죠. 의도적인 흠집 내기가 분명했습니다. 일본 대중은 이 기사를 보고 국책 홍보냐며 비난을 쏟아냈어요. 세금 낭비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같은 댓글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알리려 했던 한 관료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 제보가 나왔습니다. 이시다 측 인물이 언론에 정보를 넘겼다는 것이었죠.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권력자의 비열한 행동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시다의 역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후생노동성 인사관은 중립성 위반이라는 사유로 유키를 보건정책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대기 발령 조치였죠. 실질적인 좌천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가혹하다니 정말 비통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서는 유키를 향한 냉소적인 시선이 가득했다고 해요.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거다. 곧 스스로 사표를 쓸 거다. 이런 말들이 돌았죠. 동료들의 냉담한 반응은 유키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유키의 심정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유키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묵묵히 물러나면서도 이게 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 굳건한 의지를 들었을 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유키를 겨냥한 이적 관료 프레임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익명의 공문서가 부처 내에 돌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일본보다 한국을 우선시한다는 허위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가 막혔어요. 단지 한국의 좋은 점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매도당한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도 가세했어요. 유키를 친한 관료로 몰아 비난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한국 유튜버의 영상에 대한 반박 영상을 만들며 유키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분노를 삼켰어요. 이런 편향된 시각이 여론을 좌우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키가 작성한 한국 보고서 전문이 조작된 형태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왜곡되어 마치 유키가 주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이로 인해 보고서의 신뢰도가 훼손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진실이 이렇게 쉽게 묻히다니 정말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드러났어요. 첫째, 진실을 알린 대가로 조직에서 버림받은 일본 엘리트 관료의 현실이었습니다. 유키는 단지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렸을 뿐인데 그것이 내부 권력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한국 시스템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해졌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둘째, 한국을 말했을 뿐인데 국가 배신자로 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진보가 금기시되는 사회에서 한국이 미래의 코드가 되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저는 가슴 한켠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유키의 좌천 소식이 퍼지면서 일본 사회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키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 원문이 온라인에 공개된 것입니다.
유키의 동료가 용기를 내어 영상 캡처와 함께 원문 PDF를 유출했다고 해요. 저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보고서에는 사실만 담겨 있었습니다. 왜곡이나 과장 없이 한국에서 본 것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했어요. 특히 일본은 뒤처졌다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문장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유키는 단순히 한국을 찬양하려던 것이 아니라 자국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유키를 지켜라, 한국을 보라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했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유키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을 말한 한 관료를 시민들이 지켜내려 한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K시민 포럼이 결성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학생들과 30대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포럼을 조직했다고 해요. 이들은 한국식 공공 시스템, 시민의식, 지방자치 모범 사례 등을 연구하고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다른 나라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K시민 포럼의 슬로건은 보고 배운다고 약자가 되는 게 아니다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이 슬로건은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강조하며 일본 사회 내 경직된 사고방식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슬로건을 처음 들었을 때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타국의 좋은 점을 배우는 것이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임을 강조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유키의 복귀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유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퇴직 교사, 간호사, 택배기사 등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이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편지를 유키에게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권력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한 개인을 지지하는 이런 움직임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유키는 대기 발령 중 서류 더미 속에서 이런 시민들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 장면을 상상하니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조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시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영웅이 된 유키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진실을 위해 싸운 그녀의 용기가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째, 한국 시스템에 감탄한 일본 시민들이 스스로 학습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타국의 시민의식이 또 다른 나라의 각성 촉매로 작동한 것이죠. 저는 이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다른 나라의 발전에 영감을 준다는 것,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요? 둘째, 정부가 버린 관료를 국민이 일으켜 세우는 순간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단지 선진국이 아니라 희망의 모델로 받아들여지는 전환점이 된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니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키는 좌천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발령 중에 과감한 행동을 취했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서울시 스마트 행정국 간부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유키의 끈기에 감탄했습니다.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이메일에는 시민의식과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함께 발전했는지 알고 싶다는 요청이 담겨 있었죠.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 아닌 사회적 철학까지 이해하고 싶은 열망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유키는 진심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측에서 비공식 자료 공유는 가능하다며 긍정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 첫 비공식 기술 교류가 시작되었어요. 이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정부 차원의 공식 교류는 아니었지만 양국 전문가들이 발전을 위해 손을 내민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시다 겐지는 총리실 직속 대외안보실을 움직여 유키의 해외 접촉 내역 조회에 착수했어요. 기밀 유출 혐의를 씌우려는 명백한 시도였습니다. 이 소식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단지 국가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를 이렇게까지 문제 삼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시다는 언론의 후생성 전 간부, 한국과 자료 교환 정황이라는 자극적 보도를 유출했어요.
마치 유키가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것처럼 왜곡된 내용이었죠. 이 기사를 보고 심각한 우려를 느꼈습니다. 유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유키는 언론 인터뷰로 정면 대응했어요. 대한민국은 적이 아니라 미래의 거울이었다라는 발언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인터뷰에 눈물이 났어요. 어떤 압박에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K시민 포럼의 활동과 유키 지지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여론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변화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시민의 힘이 정치를 움직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일본 총리가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행정협력은 금기일 필요가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어요. 이 발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시스템 도입에 적대적이던 정부 태도가 급변하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유키에 대한 조사는 보류되고 명예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복귀는 아니었지만 올바른 일을 했다는 점이 인정받기 시작했죠. 이 소식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한국의 공공 시스템이 외국 고위 관료들의 비공식 교과서가 됐다는 점입니다. 체면보다 실용을 택하게 만든 한국의 실력 기반 설득력이었죠. 이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둘째, 한 여성의 용기가 양국 정부를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기술, 시민성, 국제 신뢰의 삼박자를 갖춘 한국의 존재감이 빛난 시점이었어요. 이 시다의 조작 정황이 드러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후생 노동성 내부 고위 직원이 용기를 내어 폭로한 거예요. 이 시다가 유키 보고서를 조작해 언론에 흘렸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다는 기대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어요. 원본과 조작본을 비교한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조작의 실체가 명백했죠. 단어 선택부터 문맥까지 교묘하게 바꿔 유키를 친한 성향으로 몰아갔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분노와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즉시 이시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어요. 권력을 이용해 한 개인을 탄압하고 국가 간 관계까지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놀라운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총리실이 유키의 명예 회복을 공식 발표하고 그녀를 공공혁신특별자문관으로 위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한 관료의 승리였죠. 유키는 복귀 첫 발표에서 감동적인 말을 남겼어요. 7분짜리 영상이 제 인생과 이 나라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계기가 어떻게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유키를 적극 지지했어요. 한국처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다른 나라의 개혁 모델로 언급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파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어요. 한일 행정혁신 공동 포럼 개최를 선언한 것입니다. 한국행정안전부와의 첫 공동 정책 포럼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포럼의 핵심 의제는 스마트 행정, 응급 시스템, 지방 분권형 시민 참여 모델이었습니다. 모두 한국이 앞서 있는 분야였죠. 일본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일본 언론의 헤드라인도 달라졌어요. 이젠 배우는 쪽은 우리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등불이었다. 이 제목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스승의 입장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등불이라 표현하다니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 모델을 막으려던 권력자가 몰락하고 배움의 대상으로서의 한국이 공식화된 순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타국의 개혁 계기가 된 최초 사례로 기록된 것이죠. 이런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둘째, 일본 고위공직자가 한국은 과거의 일본을 닮았다는 환상에서 벗어났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이에요. 이는 비교가 아닌 존중으로 바뀐 인식 전환의 결정적 한마디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모델로 인정받게 된 순간이었죠.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자부심이 솟아올랐어요. 유키가 정계 입문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이 직접 찾아가 다음 참의원 선거에서 출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약 유키가 정치인이 된다면 일본의 변화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언론과 시민단체도 유키의 정계 진출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제도를 바꿀 사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유키가 정치인이 된다면 한국의 좋은 시스템을 일본에 더 빠르게 도입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유키는 고민 끝에 단호하게 정계 진출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국민 속에 있고 싶습니다라는 답변이 화제가 됐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유키의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명예보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죠. 유키가 자문으로 참여한 K시민 포럼은 놀라운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전국 47개 현으로 퍼지며 정책 감시 및 제안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 민주주의가 일본에서 꽃피기 시작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후쿠오카에서는 한국식 응급대응 시뮬레이션이 주민 참여로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사시 대비 훈련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준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이 사례를 들으며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실제로 다른 나라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시민들의 언어에서도 나타났어요. 카쿠지라는 단어 대신 연결과 공공이란 표현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카쿠지는 각자 도생이라는 뜻으로 개인이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이제는 연결과 공공이라는 말로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유키는 대학 강연 일정도 소화하며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강연에서 학생이 묻습니다. 그 7분짜리 영상이 왜 그렇게 강력했을까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도 귀를 쫑긋 세웠어요. 유키의 대답이 궁금했으니까요. 유키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그건 한국이 스스로를 믿고 만든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따라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이웃나라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강연 후 유키는 조용히 퇴장하며 시민들과 포럼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을 택한 것이죠. 이런 유키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명예나 권력이 아닌 변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진국 일본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에서 배우겠다는 이 선언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누군가를 따라할 수 있는 겸손과 실행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도 더 나은 시스템이 있다면 배우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7분짜리 영상이 한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한 나라의 미래를 움직인 이 이야기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국뽕이 아닌 실력 그리고 감동으로 완성된 진짜 영향력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시스템과 기술이 이웃나라의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우리의 시스템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네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한국의 시스템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자랑스러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